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영입니다. 오늘은 캐프를 오랜만에 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레퍼런스 5의 메타 버전. 이제 캐프가 전 부문을 다 메타로 개량을 했죠. 캐프의 레퍼런스 시리즈들은 캐프가 이 스튜디오의 반경을 넘어서서 민간용, 그러니까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용도의 스피커들을 만들면서 크게 확장이 된 캐프로서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시리즈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 아주 콤팩트한 스피커부터 이 영국 가정용 그 실내 사이즈를 좀 넘어서는 꽤 큰 스피커들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게 설정했어요. 레퍼런스 시리즈 이전의 캐프는 드라이버 유닛, 주로 유닛 제조사였어요. 제일 큰 그 납품처는 BBC였고, BBC에서 원하는 스펙대로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던 굉장히 긴밀한 거래처였던 게 BBC였다면, 그러니까 덴마크의 스캔스픽이나 이런 시어즈 같은, 노르웨이 시어즈 같은 회사들이 생기기 이전에 유닛 제조사로서의 명성을 많이 떨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도 모니터를 만들기 시작했고 레퍼런스 시리즈가 되면서 이제 크게 확장이 됐습니다. 여하튼 이 여파는 커서 영국을 넘어서 전 유럽 시장, 그리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시장에까지 공급을 하게 되는, 사실은 미국 시장을 공급하게 되면서부터 이 제품의 사이즈가 영국 표준을 넘어서서 그렇게 커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캐프는 61년에 생겼고 레퍼런스 시리즈는 73년인가 이렇게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빛을 발한 거는 유니큐 드라이버가 장착이 되는 80년대 중후반 이때부터예요. 이때 만들어진 레퍼런스 시리즈들이 바로 102, 102, 104, 105, 10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107까지 가죠. 나중에 109도 만들지만 레퍼런스 105 슬러시 3 같은 제품은 유니큐 드라이버를 장착한 캐프의 첫 스피커의 그런 어떤 신화를 남기고 있고, 107 같은 제품은 미국 시장에 상륙해서 그 스테레오 파일 편집장이었던 존 애킨슨이 그랬나요? 음악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감동시켜주는 스피커라는 아주 극찬을 했던, 그게 바로 캐프 레퍼런스 시리즈의 플래그십이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륙했던 그 시점으로부터만 해도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레퍼런스 시리즈들은 많이 바뀌었죠. 그 105, 107 이때쯤만 해도 이제 버전 2 유니큐 드라이버의 이제 2세대, 3세대까지 이제 옮겨가는 시점이었고, 지금 이제 12세대까지 와 있죠. 그래서 오늘 볼 이 캐프의 레퍼런스 5 메타는 금액이나 뭐 상위 제품들 이런 거를 떠나서 개념적으로는 캐프 전체의 플래그십이자 캐프 히스토리의 어떤 최상위에 위치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 가격으로 레퍼런스 5 메타보다 상위에 있는 제품들이나 이런 제품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이전에 개념적으로 캐프의 최상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프 레퍼런스 시리즈 개발 이래에 약 50여 년의 히스토리가 그대로 다 함축이 돼 있고, 현재 캐프라는 어떤 브랜드하고 동일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레퍼런스고, 사실 이런 시선으로 봐야 이 제품이 보입니다. 뭐 소리를 들으면 대충 이해가 되시지만, 레퍼런스 시리즈는 밑에 R 시리즈와 위에 뭐 블레이드 시리즈 한 중간쯤에 있는 그런 등급인가 보다,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현재 레퍼런스 시리즈 자체는 그래서 제품을 많이 두지 않아요. 1, 3, 5 딱 3개.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구성하는 센터 스피커와 이제 그 AV 풀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른 스피커들까지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2채널 스피커에서 최상위는 5 메타입니다. 레퍼런스 5 메타만 해도 이 바로 옆에 있는 캐프 블레이드 2와 가격도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나지만 전체 스펙이나 이런 것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캐프 블레이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캐프 블레이드 2 메타를 그 옆에 뭐 포스 캔슬링 우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선형으로 생긴 바디가 아닌 딱 육면체로 그냥 반듯하게 클래식하게 생긴, 그렇게 훤칠하게 톨보이로 생긴 그런 바디에 정면에 딱 유닛을 쭉 수직으로 5개를 붙인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이라고 보면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5 메타는 직관적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앞에 유닛이 5개, 정 가운데 유니큐 드라이버의 12세대 동축 유닛을 탑재하고 있고, 그 위아래로 2개씩 총 4개의 우퍼가 있는 3웨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큐는 아시겠지만 트위터와 바깥쪽에 미드레인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유니큐 드라이버 구경이 조금 제품마다 다른데, 레퍼런스 5에 들어가 있는 유니큐는 트위터가 가운데 중앙에 트위터가 1인치, 바깥쪽에 미드레인지가 5인치 구성의 유니큐고요.
위아래 베이스는 우퍼 유닛은 6.5인치 구경에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대역을 내는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한 130, 그 성인 가슴 높이 정도 올라오는데 뒷길이가 꽤 길어요. 이게 한 50cm 정도, 50cm 좀 넘어 보이네요. 앞은 슬림하게 만들어서 유닛 바깥쪽으로는 거의 베풀 일이 없는, 그렇게 해서 정제파나 기타 반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거한 그런 슬림한 베풀, 그리고 뒤쪽을 50cm 이상으로 굉장히 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체인버를 나눠놔서 이렇게 만든 구조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큰 파워를 줄 수 있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큰 힘이 나도 앞에서 음파가 이렇게 반사될 일이 일단 없게 했고, 베이스나 특히 미드레인지 이하의 그 안쪽에서의 울림을 크게 만들어서 아주 묵직하고 깊은 점, 큰 다이나믹,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를 뭐 스피커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단, 저 아래쪽 스파이크, 이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게 퍼포먼스 메탈 바라고 해서 이게 또 교묘하게 R 시리즈하고 차이를 둔 부분이에요. 견고하고 튼튼하게 아래쪽을 지지하는 메탈 바 아래쪽으로 아주 튼튼한 원뿔형으로 생긴 스파이크를 내리게 돼서 위쪽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간단히 볼트를 조여가지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편리하게 또 있습니다.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고 일단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포트가 큰 게 2개가 있는데 이 스피커의 특성을 사용자가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사용하라고, 특히 취향과 공간에 따라서 그 위아래 2개 있는 그 포트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포트가 얕은 게 있고 깊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갈아 끼워서 길면은 저음이 더 깊어지고 베이스가 좀 더 낮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낮게 하면은 조금 더 저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뭐 공간 따라 선택하시라고 만든 그런 옵션입니다. 0하고 1 사이에 그 조정할 방법이 없이 그냥 막든가 뚫어 놓든가 이게 아니라 그 포트를 통해서 나온 저역의 양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KF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CFD라고 해서 LS50을 설계하면서 생겨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KF의 기술인데, 컴퓨터로 측정해서 공기가 나오는 그 소위 배기량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계산해내서 정확하게 그 사이즈와 모양을 만들어낸 그런 포트예요. KF의 아주 신박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와이링 단자, 그러니까 2쌍이 있는데 이거를 간단히 돌려서 싱글 케이블로도 연결할 수 있고 바이오링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게, 소위 내부에 점퍼가 있어서 그걸 돌리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연결이 되고 반대로 돌리면은 서로 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점퍼선이 필요 없어요. 이것도 다른 스피커나 시리즈에서는 없는 아주 훌륭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소리를 들어봐야죠. 레퍼런스 5 메탈을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영상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이 듣는 횟수를 점점 늘려가면 못 들었던 게 확인이 되고 들었던 거에 대한 혼동스러웠던 것들이 좀 더 정확해집니다. 오늘은 시청에 버메스터 032, 버메스터 인티 032로 레퍼런스 5 메탈을 들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T+A의 MP2000R로 플레이를 해서 그렇게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I hear you talk, girl, now your conscience is clear. In the morning when I wipe my brow, wipe the miles away, I like to think I can be so willed and never do what you say. I'll never hear you and never do what you say. Look, my eyes are just holograms. Look, your love has drawn red from my hands. From my hands, you know you'll never be more than twist in my sobriety. More than twist in my sobriety. More than twist in my sobriety.
캐프 레퍼런스 5 메타는 그 레폰 시리즈 전통과 그리고 이제 2011년 이래 이제 좀 급물살이라고 해야 되는 그 캐프가 해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아주 급속 발전을 하는 그런 많은 기술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렇게 신구 좌우의 이 큰 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사실 망라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대역이고 대역이 옆에 있는 블레이드 2하고 비슷해요. 저역이 한 7Hz 정도 차이 나고 레퍼런스 5 메타는 40Hz에서 시작하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3dB 감소하는 구간이. 그리고 높이는 똑같아요. 35kHz. 유니큐 드라이버의 제일 높은 대역이 35kHz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레퍼런스 5 메타는 기본적으로 음질적으로는 뭐 무슨 곡이나 그리고 어떤 대역이나 다 소화할 수 있게 사실은 전천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게 원래 처음 레퍼런스 시리즈를 만들었던 취지였고 지금도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그리고 지금 메타가 된 그런 버전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에너지를 좀 더 강하게 낼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더 강하게 내려면 일단은 내부의 브레이싱도 중요하고 네트워크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대역별 드라이버 유닛들이 큰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어딘가 이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뭐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오래 들어도 이렇게 변형이 안 돼야 되지만 대역 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들려야 되는 그런 거에 완성을 보려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각 부문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캐프의 스타일 자체도 잘 담겨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훤칠한 키와 뒷길이 그리고 큰 에너지를 내도 공진 하나 안 생기는 이런 구조를 이용한 그 큰 스케일의 소리 이런 데 좀 차별화가 많이 돼 있죠. 다른 스피커들하고 좀 구분이 많이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주 큰 힘을 쏟는 다이나믹스가 와도 각 대역이 또렷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처음에 들었던 타니타 티카람의 트위스트 인 마이 소브라이어티 같은 곡을 들어보시면 이 곡이 아마 캐프가 유니큐 드라이버를 만들 때쯤 그때 나온 곡인데 처음에 베이스 다이나믹이 아주 호쾌하죠. 땅, 땅. 이걸 아주 단단하고 강한 힘으로 때려내는데 이 도입부 다이나믹스를 아주 밀도가 높고 단단하게 쏟아내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공질을 안 내겠다고 댐핑으로 잡아주어서 다이나믹의 느낌이 좀 줄어드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는데 캐프는 그렇지 않아요. 있는 대로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높은 대역에서는 메타, 중역대 이하에서는 그 넉넉한 통의 모양과 내부의 브레이싱으로 그걸 잡아냅니다. 그게 다이나믹을 자세히 들어보면 강하게 땅땅 때리는 그런 느낌의 소리와 살짝 금속음이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들이 떨리는데 그 음이 떨리는 느낌이 그 다이나믹 속에서 잘 들린다는 게 그게 재밌죠. 그 부분을 느끼는 아주 생동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고서 이제 보컬인 타니타 티카람의 보컬이 들어오면 이 보컬이 여자 음역치고는 약간 낮잖아요. 그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호쾌한 다이나믹스와 함께 선명하게 떠오르는 음상 그리고 스피커를 주변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스테이징 같은 게 꽤 크게 나옵니다. 아주 호쾌한 다이나믹스와 그 가운데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런 전체적인 청량감이 이 곡을 듣기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약간 높은 대역에 선명하게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그 윈튼 머슬렛의 You and Me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게 처음에 탁탁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을 해서 첼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 앤 베이스가 저음이 떵떵떵 이렇게 치고 들어오다가 그러고 그 뒤에 이제 트럼펫이 나오잖아요. 이게 캐프 레퍼런스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하나 서로 대역과 그 악기 음색 특성이 다른 그 파트들이 마치 레이어처럼 아주 선명하게 잘 나눠서 깔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음도 깔끔해요. 육중한 느낌을 주면서 깔끔하다는 점에서 그게 레퍼런스 5의 고유의 품질이자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녹음한 어떤 재즈 연주를 듣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디오적인 재미를 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그런 곡이었습니다. 악기 간의 좌우 위치도 잘 감지가 되지만 전후 간의 거리까지 잘 느껴지는 그런 거를 레퍼런스 5가 전체 광대역 구간에서 다이나믹스는 다이나믹스대로 그 다음에 고음의 선명함대로 그렇게 그려주면서 무대의 전후 좌우를 눈앞에 그대로 펼쳐준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훌륭한 품질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재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캐프 레퍼런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낮은 대역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곡을 들으면 마치 이 베스트셀러인 LS50처럼 아주 컴팩트하고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순간 그런 작은 스피커가 된 그 작은 스피커의 장점을 살린 그런 스피커로 변신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 그런 보컬로 들어보기에 지금 드보르작의 루스알카에 나오는 달의 노래인데 안나 네트레브코의 노래인데 그 아주 얕은 현악 합주가 지나자마자 이제 보컬이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딱 LS50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는 대역이 없는 그 상태로.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래가 진행이 되면서 뒤에 쿵 하는 그런 저음이 나오면서 오케스트레이션이 들어오면 이게 LS50에는 없는 소리죠. LS50의 아주 컴팩트하고 선명한 음상, 정교하고 샤프하게 맺히는 아주 청량하고 선명한 그런 이미징과 스테이징이 보이면서 LS50에는 없는 저음과 다이나믹스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레퍼런스 5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 버전이 되면서 좀 더 강화된 강한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거칠거나 어떤 왜곡이 생기지 않게 유지한 채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이 된 케프의 최고 등급의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케프는 제품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비슷비슷해서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분이 안 가서 그냥 제일 잘 팔리는 LS50 또 LSX 저 위에 이제 블레이드 이런 것만 이제 보이실 텐데 레퍼런스 시리즈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퍼런스 5 메타는 어떤 등급의 제품인지 오늘 그런 걸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케프의 실질적인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60년이 넘은 케프 사운드의 어떤 핵심 같은 레퍼런스 시리즈가 시작했던 지점의 사운드를 지금까지 쭉 끌고 오는 코어에는 그런 소리가 흐르고 있으면서 특히 2011년 이후에 그 해마다 발전해온 케프의 신기술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프 사운드를 좀 클래식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레퍼런스 5 메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이 정도 공간이 있다면 레퍼런스 5 메타를 설치하고 음악을 듣는 데는 아주 최적일 것 같습니다. 와서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